하겠습니다. 삼각 함수표. 여러분 이 책의 맨 뒤에 짠 삼각 함수표 있어요. 내가 전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벌써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삼각 함수표 이런 게 있었대. 깜짝 놀라겠더라고. 중국의 학자들하고 조선의 수학 학자들하고 서로 수학 문제를 내고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내기도 있고 대결도 있고 아주 다이나믹하더라고. 그런 유튜버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은 제곱근표를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상용 로그를 배웁니다. 로그 지수 로그 할 때 요 표를 또 배워요. 그 다음에 삼각 함수표는 여러분 중학교 책에도 있었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원래 표가 총 4가지야.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가 제곱근표이고요, 하나는 삼각함수표고요, 하나는 지수 로그 할 때 로그표고요, 상용 로그표고요. 하나가 또 더 있는데 그게 확률과 통계 과목에 정규 분포표가 있어. 그래서 4개의 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올 만한 거는 정규 분포표고요. 나머지 표는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 표를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면 문제 속에 표 일부를 발췌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0도에서 90도까지 90등분을 하여 1도 단위로 삼각비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5째 자리까지 계산했겠지. 그런 다음에 5째 자리에서 0이나 1이나 3이나 4면 버리고 5나 6이나 7이나 8이나 9면은 올리고, 이게 반올림이잖아. 그래서 반올림에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특수각, 예를 들면 뭐 30도일 때 뭐 삼각비 중에서 값이 2분의 1이라던가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값인데 비해서 유리수인데 비해서 2분의 루트 3 이런 거는 무리수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삼각비는 유리수보다는 무리수가 훨씬 많게 되어 있어, 표 자체가. 그러다 보니 소수점 아래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고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얘들은 호도법을 쓰지 않고 도를 사용해서 나타내느냐?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맨 처음에 삼각함수표가 만들어질 당시에 굉장히 옛날이었거든. 그때 호도법을 사용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은 호도법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전부 60분법으로 나타내는 삼각함수표를 만들었었고요. 나중에 호도법이 개발되었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었던 거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세타는 각의 값인데 26도입니다. 사인 26도는 얼마인가요? 하면은 26도를 찾고 사인을 찾아서 왼쪽, 아래쪽 만나는 자리에 있는 값이 사인 26도의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 보는 법은 제곱근표 볼 때도 있었지.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별로 우려하실 건 없습니다. 지나가고요. 삼각 방정식.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보동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보동식. 1차 함수, 1차 방정식, 1차 보동식. 전부 다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세 종류가 항상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통수학 1책을 딱 보면 단원 제목이 거기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거든.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방정식 있고 함수 있고 부등식 있고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배우는 순서가 옛날하고 좀 달라.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1차 방정식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1차 부등식이 끝나면 2학년 1학기 맨 뒷단원이 1차 함수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함수를 배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배움의 순서가 그랬던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순서가 달라져. 순서가 달라져.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함수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방정식을 풀고 이 함수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부등식을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순서가 항상 함수 먼저 나오게 돼 있어. 이제부터는. 그래서 앞에 우리 지수하고 로그를 안 했지만 거기 책 순서가 그래. 지수 함수를 배우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나오고요. 로그 함수 배우고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나오고요. 순서가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삼각함수도 삼각함수부터 배우고 삼각 방정식 배우고 삼각 부등식 배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삼각 방정식으로 가는데요. 각의 크기가 미지수야. 그런데 그러한 삼각함수를 포함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의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인 거지. 예를 들어서 sin x는 이게 이제 2분의 1인데 x 값이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다. 만족되는 x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x를 포함한 삼각 함수가 있죠. 그런데 x 값이 변화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이게 삼각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풀이 방법이 삼각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풀이 방법이. 그러면은 0,0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0에서 2파이까지 그림을 하나 완성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 저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잖아요. 이게 혹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찍고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범위 안에서 삼각함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럼 요 자리에 해당되는 x 값을 찾으면 그게 해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도일 때 혹은 60도일 때 삼각비가 2분의 1이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 경험을 살린다면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었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었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으니까 내가 이미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x값을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적에 6분의 파이라는 걸 하나 알아낸 거죠. 이게 6분의 파이지.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분명히 하나가 더 있거든. 그럼 저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문제로 돌아가. 저걸 찾는 방법은요. 함수 그래프 자체가 가지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가 2파이라던가 아니면 점대칭 성질이 있다던가 아니면 선대칭 성질이 있다던가 이런 거예요. 자, 우선 나는 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선이 뭔고 하니 요게 x는 2분의 파이야. 그지? 이 선을 기준으로 삼각함수 사인 함수가 좌우 대칭이죠. 그 말은 요 점하고 요 점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지. 대칭선으로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6분의 파이만큼 왔으면은 여기서 요만큼 6분의 파이만큼 오면은 그 위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럼 어딘지가 궁금한데 저기가 파이지.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 가면 되잖아. 따라서 나는 이곳의 값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남은 하나의 답이 6분의 5파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두 개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처음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옆선을 긋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곳을 찾습니다. 만나는 곳이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발견을 해야 해. 그런 다음에 x좌표를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점대칭의 성질, 선대칭의 성질, 함수의 주기 이걸 가지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 뭐냐면 주어진 x값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가 아니라 4파이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저렇게 한 바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나오겠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4파이고 여기가 3파이고 뭐 이래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y는 2분의 1 직선도 여기까지 긋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그어야 되냐면 이까지는 그어야 되는 거야. 긋고 나니까 아까 본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나는 횟수가 두 번 더 늘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 더 늘었는데 여기 제일 작을 때 값은 하나가 6분의 파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았고 여기 두 번째 작은 값은 6분의 5파이라는 것도 좀 전에 내가 알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세 번째 값인데 세 번째 값은 이거보다 얼마만큼 더 클까? 하면 사인 그래프가 2파이 간격으로 반복된다. 이것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2파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6분의 파이에 2파이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려면 2파이 차이 나요. 그래서 6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주기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보통 질문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은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혹은 크기 순으로 작은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뭐 이런 식의 말을 써. 그러면 이거 먼저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가 되겠지. 마치 그거는 뭐처럼 보이냐면 x1, x2, x3, x4로 표현을 하면 얘들이 수열처럼 보이기도 해. 왜 수열을 거론하냐면 이게 범위가 이제 이렇게 10파이로 늘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규칙성을 찾아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맨 처음 이거하고 세 번째는 2파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세 번째하고 또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은 또 2파이만큼 차이 나겠지. 얘들은 주기가 2파이라는 것이 공차가 2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답 처리를 하셔야 돼.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답 처리 자체가 힘들어. 아울러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2파이만큼 차이 나고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또 2파이만큼 차이 나겠지.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짝수 번째에 놓이는 값들은 또 얘네들대로 등차 수열을 또 이뤄요. 공차가 2파이고. 그런 점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답 처리 자체가 좀 힘들어.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배움의 순서가 어쩌면 삼각함수가 맨 뒷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수열이 먼저 배워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야. 수열이 먼저 배워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삼각 부등식도 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는 똑같이 주어졌어요. 여기에 2파이. 그런데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가 사용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2분의 1하고 만나는 자리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함수값이 더 커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직선보다는 더 위에 있는 그림이 어딘지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자, 우리 경험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우리 2차 함수 2차 부등식 단원에서 얘가 y는 fx고 이게 y는 gx고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인데 이 만나는 자리가 알파고 여기 만나는 자리가 베타고 두 번 만나는데 이때 fx가 gx보다 큰 곳을 구하라 그러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잖아.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면은 만나는 곳을 기준으로 먼저 잡은 다음 그거보다 위에 그려지는 요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를 찾는 거지, 여기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답을 쓸 적에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했었잖아. 여기서는 요 사이로 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해는 x는 6분의 파이보다 크다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부등식 푸는 방법은 저게 다야. 자,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옆선을 긋는다. 만나는 곳을 찾는다. 이게 위를 묻는 건지 아래를 묻는 건지 확인을 한다. 그걸 x값 범위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설명을 끝냈는데 범위를 한 번만 더 확장해가지고 답 처리하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이번에는 x 범위가 0에서 4파이까지고요. 여기는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없어요. 자, 사인 그래프 그리고요.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그거보다 작은 곳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 몇 개 그려야 됩니까? 4파이까지인데? 2개! 2개 그려야 돼요. 채원아 2개! 자, 여기는 그런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뚫어줘. 이해되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y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어요. 그러면 선을 그으면 중간쯤이 되겠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지? 그래서 중간선을 그었어요. 그럼 만나는 자리를 4번 있다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는 찾으셔야 돼요.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색칠.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빵꾸. 색칠 빵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빵꾸예요. 빵꾸. 빵꾸. 빵꾸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순수 우리말로 아주 아름다운 말이라고 되어 있다. 알겠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조속한 말이 아니다. 너네들 책 이름 고쟁이 있잖아.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 그게 아니고 고쟁이를 국어사전에 찾으면 당연히 그 뜻이 없어. 근데 고쟁이를 국어사전에 내가 찾아왔어. 그것도 그 책이 처음 나온 해에. 국어사전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조선시대 용어야. 이게 여자들이 착용하는 조선시대 여성의 속옷 이래 돼 있어. 그게 고쟁이야. 그래서 내가 설마 이런 수학책 이름을 신간을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국어를 뭘 하다가 보니까
옛날 우리 소설에 고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내가 정확하게 봤어 오늘. 아 이거 틀림없이 수학 선생이 국어 선생한테 물어서 얻은 단어다. 내가 이렇게 딱 인식을 했어. 예, 수학 선생이 이 단어를 알리겠다. 진짜 있어 찾아봐. 있어 찾아봐. 한 번씩 그런 이상한 단어들이 있다니까. 근데 고득점을 쟁취하자다 이거죠. 예, 알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찾아놓은 게 여기 6분의 파이고요. 여기 6분의 5파이고요. 여기는 몇 파이라고 아까 계산했지?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17파이. 맞아요? 아니야? 맞지? 그게 되지. 그까지 이해했다. 아까 내가 덧셈까지는 안 해줬지만 마음속으로 계산 다 했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앉아 있으면 머리를 안 쓰고 있는 거야. 계산해야 돼. 이건 숱이 많다고 해서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나는 숱은 없지만 좋은 머리라고 생각해. 계속 생각은 하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라고 하면 여기는 작은 거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작은 거 맞지?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거 맞지? 그리고 요거는 빵꾸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와야 돼. 자,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0 이상 6분의 파이 미만 6분의 5파이 초가 6분의 13파이 미만 그 다음에 6분의 17파이 초가 4파이 미만 이래 되겠지. 요렇게 처리하는 걸 이제 이해했으면은 여러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십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생김새 속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인 그래프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도 그리고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야. 방법이 첫 번째,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둘 다 그린다. 두 번째는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눈다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험 속에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 너 물 마시고 와. 나 잠깐 기다릴게. 물 마시고 와. 참 차가운 물 한 잔 더 와. 내가 기다릴게. 물 마셔. 여러분 지문을 모두 제출했으니 국가소에 제출해가지고 범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인이 참 신사야. 자, 앉으세요. 자, 요런 꼴이 있으면은 사인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둘이 만나는 곳 찾아가지고 답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코사인 x를 양변을 나누는 거야. 양변을 나누어가지고 이게 탄젠트라는 것을 이용하여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코사인이 나누어지는 수면 일단 0이 아니라는 전제 깔아야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저것이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꽤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이걸 나눠 갖고 풀이하는 거는 다음에 차차 하시고 오늘은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두 그래프를 겹치게 그려가지고 교점 찾아서 푸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기다가 더 끓일까? 재활용할까? 재활용이 좋으려나? 아니면 다시 그릴까? 자,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가면 되지. 그럼 몇 번 만나는 거예요? 두 번 만나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각 중에서 뭘 넣으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었어. 정확하네. 아주 좋아. 기억력 좋아. 잘 살 거야. 자, 여기 4분의 파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다.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다만 점대칭의 성질이나 선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푼다는 얘기를 단서는 줬는데 정확하게 푸는 방법 안 가르쳐줬거든. 자, 여기 만나는 곳이 과연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얼마일지 한번 알아내볼까? (4분의) 몇? 4분의 5파이. 귀신 같은 녀석. 어떻게 알았지? 4분의 5파이 맞습니다. 뭐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개겠지만은 눈이 좀 좋은 사람은 눈으로 찾더라고. 자, 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하고 모양이 똑같을까 안 같을까? 완전히 좌우대칭되는 것처럼 보여요. 눈으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데 그래 생각이 든다면 여기가 파이라는 건 내가 알지. 사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라는 건 내가 알지.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코사인 그래프니까. 그러면 이 지점은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의 중간이잖아. 그럼 평균이지. 둘이 더하면 2분의 5파이고요. 2로 나누면 평균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렇게 찾으면 돼. 따라서 원래 문제는 요거였죠? 코사인이 더 큰 곳이 어디냐는 질문이었지? 자, 코사인이 어디가 더 큰지 찾기 위해 색깔 하나 더 도입을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이 더 큰 거지. 근데 여기는 같은 거지 더 큰 게 아니잖아. 자, 그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계속 사인보다 그림이 밑에 있다 그지?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곳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은 곳이지 더 큰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 이후에 코사인이 위에 있고 사인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이 또 더 큰 곳이야. 그러면 코사인이 더 큰 곳은 여기 하나랑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범위가 만약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주어졌다면 광빈아 코사인이 더 큰 곳을 해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볼까요? 우선 여기를 불러볼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0 이상 4분의 파이 이하 미만 또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4분의 5파이 그렇지 초과 좋았어. 여기는 2분의 3파이 아닌데 여기까지 전부 다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인데 여기까지 2파이 이하 좋아요.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배우셨고요. 자, 여기 대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핵심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는 질문인데 요거는 상가함수 성질 외우고 있어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못 외우면 어떡하지? 싶은데 외우면 됩니다. 자, 요거 몇 사분 면각이에요? 3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공식 적용할 때는 세타가 원래 아무 각이나 다 되지만 공식 적용할 때는 세타를 예각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80도보다 조금 더 갖다 생각을 하면 3, 4분면 각이고 얼사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얘는 몇 사분면이지? 4사분면이에요. 그러면은 얼사탄코 코사인은 양수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자, 거기까지 했어. 난 더 이상은 안 한다. 너네가 해라. 마이너스 1. 자,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시리즈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 이렇게 바뀐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사분면각인지 따져보면은 4사분면. 코사인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2분의 시리즈니까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나누기. 파이 빼기 세타는 2사분면.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 그래서 부호 플러스고요. 이거는 2분의 시리즈가 아니니까 그대로 사인. 계산하면은 1이 돼요, 얘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요. 아, 중간에 빼기네. 마이너스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세 개나 있네. 이럴 수가. 자, 바로 1번. 우선은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2분의 3파, 2분의 파이만큼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2분의 파이만큼 같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x만큼 더했지. 그러면 요만큼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는 예각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공식 적용할 때. 그러면은 x 빼기 2분의 파이를 처리를 하실 적에 이것을 2분의 3파이만큼 더하고 거기에다가 x를 더한 거를 해석을 해도 똑같은 거야, 이거. 주기가 2파이잖아. 여기다 2파이만큼 더한 거는 같다는 거니까.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다가 2파이만큼 더해도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4사분면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요. 2분의 시리즈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요래됩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마이너스 코사인 x 거기에 2배 하고 얘를 더해. 그러면 3개에서 2개가 없어지지? 그래서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원래 얘가 가장 클 때 1이고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아래로 2칸 내렸지. 따라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건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일단 우리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유리함수. 그래서 뺍니다. 유리함수 배워야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괄호 3번은 2차 함수에 가까워요. 자, 공식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배웠는데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언제나 1이다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고쳤을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서 갖다 놓고 사인 x를 t로 바꾸면 그걸 한꺼번에 하기 좀 힘드니까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인 x를 t로 바꾸면 그러면 t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인 x니까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에서 1 뭐 사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나면 이게 t에 관한 2차 함수로 여겨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칭축을 이제 생각하면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범위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요 사이의 그림만 가능하겠지. 맞지? 이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최대값을 잡으면 되고요. t에다가 1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잡으면 됩니다. 자, t에 마이너스 1 넣으면요 3 나오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3 나오고 그 다음 t에 1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최소값이 나오겠지.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다 나오는 거야 이제. 다 나오는 거야. 혹시 필기 타이밍을 놓치면은 뭐가 있다? 우리에겐 영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찾아보면 필기 다 찾아서 할 수 있어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 아까 내가 냈는데 사인 x는 2분의 1 아까 여기 범위 안에서 두 개 있었지 그지? 작은 거는 뭐였지? 6분의 파이였고 큰 거는 6분의 5파이였고 아 딱 기억력 좋다. 그 정도면 뭘 해도 먹고 산다. 자 요거 둘이 더하면은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자, 코사인 파이가 궁금하다.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돼요.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였거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자, 괄호 1번은 좀 전에 공식을 이용해서 이 자리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S로 내가 이거를 줄여서 쓸 거야, 사인을. 머리 글자 S만 줄여서 쓸 거야, 이렇게. 사인을. 그러면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 S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뭐처럼 보인다? S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sin x가 마이너스 6분의 5일 수 있는가 sin x가 1일 수 있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 저 안에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돼. 그러면 한 바퀴가 다 완성이 될까 아니면 반만 완성이 될까? 반만 나옵니다. 엄마 따라서 시장에 고등어 사러 갔는데 고등어가 비싸네. 그러면 한 마리가 아니고 반 마리 사오는 거지.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었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아직 없겠죠?
자 여기에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주시는데 반만 그리세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0. 여기는 등호 있으니까 색칠, 여기는 등호 없으니까 뭐? 빵꾸.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면은 안 만나네? 안 만나네? 그러면 뭐다? 근이 없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을 그었어. 만나네? 한 번 만나네? 그래서 x 값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파이. 여기 답입니다.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1-c제곱으로 고치자. 코사인에서 c만 머리 글자 따서 이렇게 해요. 이해되지? 그럼 c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2c 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2는 0. 2cc 21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돼요. 그러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면 되지. 자, 코사인 x 그림을 그립니다. 한 개 다 그릴까요? 아니면 반만 그릴까요? 반만 그립니다. 반만. 반만 그리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하여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도달할 텐데 빵꾸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y는 2가 위에 이렇게 지나가거든. 안 만나네. 여기 해가 없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중간쯤에 지나가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인지 궁금한데 뭘 이용하느냐?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처럼 보이십니까? 점대칭.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그런데 y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어. y는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어.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x값 몇 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둘이 싸우자. 60도. 3분의 파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야. 맞지?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가야 되지? 2분의 파이에서 얼마를 왼쪽으로 가면 3분의 파이가 돼? 그렇지. 둘이 빼면 되지?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지. 그러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궁금하면은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통분하십시오.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 정확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x는 3분의 2파이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3번이고요. 요거는 여기가 한 개짜리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통일해야 돼. 천하통일.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를 1-c제곱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내림차순까지 정리 한 방에 해봅시다. c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시도하고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돼야 돼. 그러면 반만 그리는 거잖아. 자, 코사인 저기 그려놓은 거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1이 지나갑니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럼 이 자리가 색칠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빵꾸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등호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등호 있지. 따라서 x는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도대체 몇 개야? 끊을 수가 없네.
나는 요거까지만 풀어주고 이 뒤에는 생략을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0에서 파이까지는 그럼 반만 그리는 거겠네. 좋아요. 코사인은 우선 그리고요. 이 옆선을 긋고요. 이 옆선을 긋고요. 그래서 만나는 게 어딘지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코사인을 그리는데 반만 그리자. 여기 등호 있고 여기에 등호 없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 점대칭이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은 여기 중간쯤에 지나가는 선이고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자리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미 찾았다시피 3분의 파이가 돼요. 여기 자리가.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요거는 여기쯤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지나가는 선을 그어요. 여기다가 y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값이 되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 되는 뭐가 있었더라? x가 몇 파이? 6분의 파이 30도 정확하고요. 벌써 삼각함수 도사가 다 돼가고 있어. 6분의 파이 고요. 그러면 점대칭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면은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건 같을 뿐더러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것도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은 6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 그럼 여기는 파인데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 얼마야? 그렇지. 그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빵꾸,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답이겠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미만 이래 되는 겁니다. 요 범위 안에 있으면은 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범위 안에 없으면은 해가 안 되는 것인데 볼게. 3분의 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 알려면은 이거 통분해서 비교해야 되지. 자, 12분의 4파이 12분의 10파이 12분의 5파이면 요 안에 있다 그지? 요것도 합격. 요것도 합격. 너도 합격. 2분의 파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차라리 얘를 또 12로 통분을 해버려. 그럼 이 안에 있지? 그러니까 얘도 합격. 얘도 차라리 통분을 해버려. 12분의 8파이 그러면 이 안에 있지? 그러니까 얘도 합격. 얘는 12분의 10파인데 여기 등호가 없잖아. 꼭 저런 식이야. 꼭 저런 식으로 아닌 거를 골라놓거든요. 그래서 이거 답이에요. 자, 이야기 드린 대로 여기는 아까 했던 방정식 풀이랑 별로 진배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도록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해줘도 교육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